자, 삼각비의 활용입니다. 볼까요? 삼각비의 활용, 별거 없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정의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각도 하나와, 그 다음에 빗변을 알 때, 각도 하나와 밑변을 알 때, 그러면은 각도와 높이를 알 때, 무슨 얘기냐? 각도 하나와 빗변을 알 때, 나머지 둘을 모르는데, 그걸 알아보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각도 하나와 밑변을 알았는데 나머지 두 개를 모른다. 그때 구해보자.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각도 하나와 높이를 알았는데 두 개를 모르니까 그걸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문맥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봅시다. 그럼 일단 정의로 갈게요. 일단 뭐냐면 첫 번째, 각도 알고 빗변 알았다. 그럼 자, C라는 건 뭐냐면, 자, B분의 C는 뭐야, 의미가? 코사인 A잖아요. 그치? 우리는 현재 알고 있는 게 뭐냐? 자, A와 B만 알고 있다. 그 얘기는 C를 모른다. 그럼 C는 뭐가 되는 거야? C는, 자, B 곱하기 코사인 A가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C는 B 곱하기 코사인 A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BA다. B분의 A다. 이거는 이제 정의상 사인의 A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제 A를 모르잖아. A는 B 곱하기 사인의 A다. 따져보면은 너무 그냥 당연한 얘기야. 이해됐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몰라갖고 문제 틀린단 말이야. 그럼 안 되겠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이거를 외우는 방식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얘랑 얘를 알아. 그럼 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뭐야?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란 말이야. 그럼 분자에 해당하는 C를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코사인이 있으니까 분자에 코사인 A를 먼저 넣어. 그 다음에 여기 써있던 여기 B 있죠? B를 그냥 곱해봐. 그럼 어떻게 되죠? 정의를 했을 때, 코사인 A는 어떻게 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코사인 A는 B분의 C인데, B분의 C를 양변에 곱해서 놓고 보면, 결국 이게 약분돼갖고 뭐가 된다? 코사인 A가 되더라. 뭐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C를 구할 때는, 일단 코사인 A가 연상이 되고, 지금 C의 자리가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에 코사인 A를 먼저 위치시킨 다음에 주어져 있던 하나의 변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치? 자, 마찬가지 요거를 좀 적용시켜 볼게. sin A. 그럼 어떻게 돼? A라는 거 역시 sin A로 이제 정의하니까 분모분의 분자 자리에 sin A를 넣고 똑같은 방식으로 주어져 있던 B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어때? 똑같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 좀 흉내를 내서 빨리빨리 구하는 법을 좀 익숙하게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 정의로 하면은 설명이 돼. 이건 읽어보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잘 봐요. 만약에 A랑 B변을 안다 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몰라. 자, B를 한번 해볼게. 그럼 일단 이렇게 먼저 C가 이제 떠올라. 그럼 코사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분모야. 여기. 됐죠? 그러면 그때는 자, 코사인 A를 분모에 넣으란 말이야. 그 다음에 주어져 있던 변은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B를 확인해보자. 어떻게 되나? 코사인 A분의 C 맞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령을 좀 익히자는 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찾는 것이 이제 C잖아. 그치? 여기 A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탄젠트 A 사용하면 되겠네. 근데 A는 분모분의 분자야. 이거는 분자. 얘는 분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탄젠트 A를 분자 자리에 넣어. 이렇게. 그 다음에 주어진 변을 곱해. 그럼 어때? 딱 되는 거죠? 아, 분모 분자. 우리가 구할 것의 위치가 분모냐 분자냐 요것만 따지면 끝나는 문제란 말이야.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됐고. 그럼 이쪽으로 가서 이건 어떻게 해? 자, A와 이제 높이를 할 때, 자, A와 높이를 알았습니다. 그럼 B를 구해보자. B. 어때? 사인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사인 A인데, 이게 분모분의 분자란 말이야. 얘가 분모란 말이야. 우리가 찾는 게. 그러니까 사인 A를 분모에 쓰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변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때?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확인됐고, 자, C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주어져 있는 거랑 연관시키면 탄젠트잖아, 그치? 근데 얘가 또 분모란 말이야. 탄젠트 정의할 때 분모분의 분자니까, 분모 자리에 그 탄젠트 A를 넣고, 주어진 변을 곱한다. 그래서 이렇게 C가 확인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고 이거를 보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 외우세요. 알았지? 옆에 읽어보고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직각삼각형 한 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를 알면 뭘 알 수 있다? 삼각비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방금 전에 우리가 6가지 경우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문제 풀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 문제를 풀면서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가보세요. 여기서 어쨌든 각도 있고 주어진 거는 밑변이 있을 때 나머지를 찾는다. 일단 먼저 이렇게 보는 거야. 일단 코사인 30도가 x분의 6인 건 맞죠, 그치?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구하냐면, 자, 지금 뭐 나누기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바꿔봅시다. 얘를 x라는 건 어떻게 돼요? 6 나누기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6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곱해보면은 6 나누기 일단 코사인 30도는 어떻게 되죠? 2분의 루트 3이 되고, 역수의 곱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루트 3과 위에는 2로 유리화를 하면은 3의 루트 3 이렇게 되고, 약분까지 하면은 얘가 2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4루트 3, 4루트 3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x는 4루트 3이야. 근데 요령으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령으로도. 자, x를 구해야 돼. 자, 어때? 코사인이죠? 근데 얘가 분모란 말이야, 그치? 분모. 그러니까 x는 코사인 30도를 분모해 놓고, 그 다음에 주어진 요 변을 이렇게 놓기로 했어요. 맞지? 계산해 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6에다가 아래쪽에 루트 3 나누기 2 이렇게 되고,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여기 2가 없어지면서 여기 2가 곱해지는 거야. 맞죠? 유리화 하면은 이렇게 되고 루트 3이 붙고, 약분을 하면은 얘가 2가 돼서 결국 어떻게 4루트 3이 된다. 어차피 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재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습을 해 둬야 합니다. 이해됐죠? 그거야. 물론 정의를 이용을 해야 돼. 그렇지만 결국 요령까지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탄젠트 30도 어떻게 돼요? 이거니까 6분의 y죠? 그럼 여기서 y는 어떻게 돼? 양변에 6을 곱하면 6 곱하기 탄젠트 30. 그럼 6 곱하기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 자, 유리화 하면은 여긴 6개가 루트 3. 약분하면은 2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y는 어떻게 하면 돼? 탄젠트 30이 필요한데 여기는 이제 분자잖아, 그치? 분자니까 탄젠트 30 놓고, 그 다음에 요 변은 곱해주는 거야, 항상. 계산하면은 6 곱하기 방금 전처럼 루트 3분의 1. 그럼 이제 유리화 해주면 이게 이렇게 되고 루트 3 붙고, 얘는 2가 되면서 루트 3. 그래서 2루트 3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앞으로는 자, 요령으로도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인 45도 어떻게 되어 있죠? 사인 45도는 여기도 이제 45도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치? 4분의 y가 되겠습니다. 4분의, 이 상태에서 놓으면, 이렇게 본 것 같아. 이 말은 주어져 있는 게 요거니까, 자, a. 요거를 밑변으로 놓은 거야, 요거. 알았죠?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때? 양변에 4를 곱하면 4 되고, 자,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45도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4분의 y. 됐죠? 양변에 4를 곱하면 이렇게. 맞죠? 근데 사인 45도랑 코사인 45도는 같은 값이죠? 왜냐면 이게 합쳐서 90도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은 4 곱하기 루트 2분의 1인데 유리하면 2분의 루트 해서 계산하면은 2 루트 2가 되고, 마찬가지의 값이 또 2 루트로 들어가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그 직각삼각형 45도 45도는 몇 대 몇? 1대1 때 여긴 몇? 루트 2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사실상 이렇게 와도 돼. 루트 2에서 1로 왔잖아, 그치? 그럼 요거 x라는 건 4로 주어져 있는데 요거 또 2분의 1을 곱해서 계산해도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되고 4가 되니까 약분하면 2 루트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xy는 1대1이니까 마찬가지로 2 루트 2가 이제 y 값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구해도 답은 같게 나오니까 최대한 자기한테 익숙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방식을 좀 숙달해서, 그러니까 익숙하게 알아서 그거를 시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154. 자, 154로 이제 가면은, 154로 가면은, 자, 일단 밑변을 뭐로 본 거야? 그림에서 요걸 밑변으로 봤죠? 사인 60도는 어떻게 돼? x분의 9예요. 맞지? 그럼 얘는, 자, x를 양변에 곱하면 x는 이렇게 되고, 자, 분모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자, 9 나누기 사인 60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 자, 9 곱하기 사인의 60의 역수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자, 9 곱하기 사인 60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루트 3. 그러면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이건 2가 약분되고 여기는 2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유리화 해주면은 이게 이제 3이 되고 여기 루트 3이 되고, 약분까지 해주면은 이게 이제 3이 되고, 그러면 유리수끼리 곱하면은 얘가 6이 돼서 6, 3 이렇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랬죠? 결국 x는 6 루트 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도 이렇게 하면 y분의 9이다 볼 수 있고, y가 이 위로 가고 탄젠트 60이 내려오면은 결국 9 나누기 탄젠트 60이니까 9 나누기 탄젠트 6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9 곱하기 탄젠트 60분의 1 이렇게 보면 탄젠트 60이라는 거는 루트 3이에요. 그래서 루트 3을 이렇게 고 유리화를 시켜주면은 여기 루트 3이 들어가고, 약분해주면은 여기 이제 3 루트 3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령을 우리가 좀 익혀서 해보면, x라는 건 뭐예요? 코사인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얘가 분모야, 분모.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60도에 해당하는 거 분모해 놓고, 주어져 있는 요거. 근데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좀 어려워지겠죠. 물론 여기 이렇게 놔도 되는데, 놔도 됩니다.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짝을 짓는 거야. 그럼 뭐야? 사인 60도겠죠? 요걸 바꿔주면 돼. 사인 60도를 여기 분모잖아, 어쨌든 이거는. 그 다음에 나머지 변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때? 확인해 보니까 얘랑 같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요령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탄젠트를 보면 이렇게 또 보면 되겠죠. 그럼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탄젠트 60도를 쓸 건데 여기가 분모잖아, 분모. 그러니까 아래쪽에 탄젠트 60도를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곱해준다. 그럼 어때요? 여기서 이 의미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됐나요? 9 나누기 탄젠트 60도, 9 나누기 탄젠트 60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는 정의를 이용하나 요령을 이용하나 똑같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요령을 익혀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단 사인 35, 사인 35, 사인 50,
코사인 50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구하라. 자, 요령을 이제 익혀보겠습니다. 자, x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이 필요하죠, 그쵸? 분모분의 분자야. 분자.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자, 분자 자리에 뭐가 와야 돼? 자, 사인의 50도가 들어와 주면 되고, 주어져 있는 변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y는 이제 어떻게 돼요? 코사인 값이 필요한데, 요거 역시 분자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지? 10분의 y가 코사인 50도니까. 그럼 코사인 50도를 분자 자리에 넣고, 주어져 있는 1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계산만 하면 돼. 그럼 x는 뭐가 되냐요? 사인의 50도를 보니까 여기 0.77, 그러면 7.7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50도는 0.64니까 10을 곱하면 6.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x는 7.7, y는 6.4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156,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이거 코사인이잖아요. x는 어때? 분모분의 분자, 분자 자리에 코사인 55도를 넣고 주어진 변을 곱한다. 이렇게 되고, y는 어떻게 해야 돼? y는 이렇게 봐야 돼. 이번에 이거니까 누구를 밑변으로 온 거야 지금? 얘를 지금 밑변으로 봤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y로 할 때 뒷변분의 높이, 사인 55도가 분모분의 분자니까 분자 자리에 사인 55도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주어져 있던 이 변을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사인 55도에 대한 값이 없죠? 없죠, 그쵸? 자, 이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5 곱하기 요거랑 같은 게 뭐냐면 사인으로 바꿔서 35도예요. 왜? 55하고 35 더하면 90도가 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딱 막혔을 때 있지? 그때 활용하는 게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위에 보면은 사인 35도가 있잖아요. 그치? 사인 35도가 있잖아. 그거로 계산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사인 55도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얘를 5 곱하기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35도로 해서 뭘 이용한다? 코사인 35도 8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랬죠? 그럼 계산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사인 35도 0.57.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요? 57에 35, 3 올라가고 5, 5, 28. 자, 그럼 점 찍으면 2.85가 되는 것이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코사인 35니까 0.8. 그럼 5, 2, 10에다가 1, 5, 4, 11, 그 다음에 점 찍으면 6. 그래서 4.1. 이렇게 나온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거? 중요한 거 설명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 삼각형의 변의 길이. 방금 전에 배웠던 걸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지금 AC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인데, 보통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았지? 어떤 삼각형이든지 간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높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직각삼각형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밑에 그림도 보면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리잖아? 직각삼각형 하나, 둘. 맞지? 근데 이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경우에는 직각삼각형 하나, 둘. 이해됐죠? 그러니까 수선 한 개당 직각삼각형 두 개씩 생기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피타고라스의 정리하고 삼각비,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해 둬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AC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AC를 구하고 싶다. 그럼 뭘 알면 돼요? AH하고 HC를 알면 됩니다. 맞죠? AH하고 HC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각각을 알면은 결국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AC를 구한다. 요건데, 그럼 AH하고 CH를 구해보면 되잖아, 그치?
맞죠? 다 하지 않고 AH하고 CH만 구해보고 있습니다. 요거만, 이 두 개만 알면 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이쪽으로 와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C가 있고 여기는 모르지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그럼 요 각도를 우리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BH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AH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할까? AH는 뭐야? 자, sin B를 이용하면은 AH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분모분의 분자이기 때문에 AH의 분자 자리에 뭘 집어? sin의 B를 넣고, 맞죠? 주어져 있던 C를 곱하면 됩니다. 그쵸? BH는 어떻게 해주면 돼? 코사인이잖아. 그치? 분모분의 분자니까 분자 자리에 코사인 B를 집어넣고 주어져 있던 C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뭘 찾는 거냐면, 자, AH는 어떻게 찾을까요? AH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AH라는 건 어떻게 하면 돼? 자, 루트 그 안에 C의 제곱에 빼기 BH의 제곱을 빼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HC는 어떻게 구한다? HC는 자, 주어져 있는 요 A에서 누굴 빼주면 돼? BH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어쨌든, 근데 AH는 사실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 삼각비를 이용하면 좀 더 간단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구했던 C 곱하기 사인의 B 이렇게 보면 되고, 방금 전에 이제 BH 구했잖아요. 그치? BH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어쨌든 삼각비를 이용한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이제 AH하고 HC를 구했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책에서 AH하고 HC, 그러니까 CH를 구하면은 이걸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뭐가 되는 거야? AC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해하는 게 목적이지 이 자체를 외워서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면, 자, 삼각비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표현하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변 AC를 표현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됐으면 이거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서 밑에 보면은 ABC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한 변의 길이 A와 그다음에 양 끝각 이게 이제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을 찾는 요령입니다. 하여튼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 문제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요 주어져 있는 것이 빗변이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양 끝각이 어떻게 하나의 직각삼각형의 각이 되도록 직각을 만들어주는 요 수선의 발만 제대로 내려서 주어진 각과 변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변은 구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쪽까지. 그다음 옆에 읽어보고 이제 문제 풀고 있습니다. 자, 삼각비는 직각삼각형만 사용되기 때문에 삼각형에서는 이제 수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그 다음에 주어진 각과 주어진 변을 이용해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용하면 되고, 자, 일반적인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맞잖아, 그치?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삼각비는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길이나 높이, 즉 길이를 이용하는데, 삼각비를 이용하는데 직접 측정하기 어렵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아주 높은 건물의 요 높이를 구할 때는 땅에서 요 녀석이 재고, 그 다음 땅에서 요 각도만 잰다면 땅에서 간단히 각도와 길이를 재고 이 공중에 있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풀어야 돼요. 자, 일단
주어진 삼각형이 ABC가 있는데 ABC는 이제 둔각삼각형이어서 둔각에서 마주보는 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왜 내릴까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요 30도를 이용해서 삼각비에 의해 우리가 모르는 변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볼까? 30도면 여긴 60도가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요게 이제 2대1 대 루트 3 요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빨리빨리 풀어야 돼. 그러면 AH가 4가 되고, 자, BH는 뭐가 됩니까? BH는 2대1 대 루트 3이니까 4 곱하기 루트 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맞죠? 그럼 6루트 3이 이제 BC니까 요 작은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2루트 3이다. 라고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AC는 뭐가 되는 거야? 결국 C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루트 치고, 그 다음에 4와 누구의 2루트 3의 제곱의 합의 루트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AH는 어떻게 구했다? AH는 4라고 구할 수 있고, BH는 4루트 3이라고 구할 수 있고, CH의 길이는 2루트 3이라고 구할 수 있고, 결국 이걸 하고자 방금 전에 것을 한 것입니다.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방금 전처럼 이제 이런 특수각이 나와 있을 때는 2대1 대 루트 3, 이 관계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해됐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한번 이제 돌아가 봅시다, 일단. 자, 그러면 여기서 AH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밑변을 뭐로 놔야 돼? 얘로 일단 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걸 표현하면은 여기는 사인 30도가 필요해. 근데 분모분의 분자니까 분자에다가 사인 30도 놓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변을 곱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4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까지. 그 다음에 BH는 어떻게 확인해? 이건 이제 사인, 코사인 B가 필요하겠다. 분모분의 분자니까 코사인 30도를 놓고 주어져 있는 8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8 곱하기 사인,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4루트 3이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이제 확인해 놓고 각각을 구했으니까 AH랑 BH를 알았으니까 이제 전체 여기에서 BH를 빼버리면 이게 나온다.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맞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C가 나온다.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삼각비와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함께 사용된다. 아예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반 삼각형의 배열의 길이.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된다? 일단 삼각비.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피타고라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면 마찬가지. 자, 둔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렸죠? 여기 30도고 여기 105도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여기는 60도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쪽은 105도였으니까 45도야. 아, 여기 45도네. 특수각이죠? 그럼 각이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2니까 여기 1이니까 2대 1대 루트 3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이거.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2가 되고 그거의 루트 3배니까 AH는 2루트 3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거를 천천히 설명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정확히 알고 수업을 들어야 공부가 되는 거야. 그걸 모르고 수업을 들어봐야 머릿속에 쌓이는 거 없고 점수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모른다면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공부하고 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3이 금방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45,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란 말이야. 그치? 그럼 1대 1이라는 건 뭐냐면 길이가 같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H는 뭐가 되는 거야? 1대 1대 루트이니까 2라는 거에 루트 1을 곱한 그거만큼 변의 길이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각 C의 크기를 구하라. 몇 도예요? 각 C의 크기는 45도다. 방금 전에 구해냈고. 맞죠? 그 다음에 BH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2가 된다. 알아냈고. BC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HC의 길이는 2루트 2가 된다. 맞죠? 그리고 나머지 뭐 AH, 그 다음에 HC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됐죠? 얼마 시간이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잘 공부해서 선생님처럼 풀어내야 돼. 내가 할 수 있었으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요런 개념인 거야. 잘 공부해 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오른쪽 그림. 오른쪽 그림이 뭔데? 자, 둔각에서 일단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특수각을 이용하게끔 변형을 시켜놨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75도였다고 했으니까 여기 30도가 되면 여기는 뭐가 돼? 45도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직각이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40. 이렇게 된다. 방금 전 문제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요게 1대1대 루트 2거든? 관계가. 맞죠? 그럼 루트 2배가 됐다는 거니까 요거는 12의 루트 2배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12였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왜? 12에다가 루트 2배를 해서 12루트 2가 됐으니까. 됐나요? 그럼 12가 나왔어. 12가 나왔어요. 그럼 어디가 또 10이에요? AH가 10이란 말이에요. AH가 또 10이에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AH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요거 2대1 대 루트 3이거든. 여기가.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 보면 되냐면 12에 루트 3으로 나눈 거. 왜? 그래야지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해서 12가 되니까. 요런 관계로 보면 돼. 2대 1대 루트 3이야. 근데 루트 3 자리에 12가 있어. 그럼 여기 1의 자리에 뭐가 있으면 될까? 루트 3을 곱해서 12가 되려면 뭐가 와야 되냐? 루트 3으로 나뉜 12 나누기 루트 3이 와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루트 3을 곱하면 다시 12가 되니까. 이해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는 이제 1이고 여기는 2니까 여기다가 2배 해주면 24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됐죠? 요렇게 구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특히 특수각에서는 이미 그 삼각형 간에 주어져 있는 삼각형 변 간에 주어져 있는 그 길이의 비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거를 숙지한 상태에서 빨리빨리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았지? 자, C의 크기 어떻게 돼? 45도가 됐고 AH는 뭐가 됐죠? 12가 됐고 맞지? 자, AB는 뭐가 되는 거야? 24 나누기 루트 3인데 자, 분모 유료화해서 3분의 24에서 루트 3 약분까지 하면은 38의 24 그래서 8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물론 여기서 이걸 안 쓰면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복잡해진다는 거지. 어떻게? 일단 C의 크기 여기가 60도니까 여기 30 잡고 45 잡고 여기 90이니까 이 둘이 합해서 90이 되도록 45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어. 그럼 AH까지만 할게요. AH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얘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알고 싶어. 그러면 자 얘를 이제 밑변으로 봤을 때 코사인 45도 하냐 그치? 그러면 AH라는 거는 분모분의 분자. 분자 자리에 코사인 45도를 일단 넣고 주어져 있는 요 숫자 요거를 곱해주는 거예요. 12 루트 2를 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령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를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12 루트 2에 곱하기 자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1이 되지만 루트 2분의 1도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12가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생각하기가 맨 처음에 우리가 풀었던 것보다 조금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어차피 같은 내용이지만 생각하기 쉬운 방법으로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두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워두지만 그 우선순위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변간의 길이의 비 2대1 대 루트 3, 1대1 대 루트 2 그죠? 그거를 이용해서 푼다. 요거만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비의 활용에서 삼각형의 이제 높이를 구하는 요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높이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밑변과 높이를 구해서 넓이를 찾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와 넓이가 이렇게 연결되게 되고, 그다음에 삼각형의 이제 넓이까지 구하면은 이제 사각형의 넓이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사각형이 주어지면 이거 반 나누면 삼각형 두 개가 되거든. 그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은 그 삼각형 두 개를 이제 한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을 각각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가 중요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세 가지 이제 파트 유형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중요한 거는 삼각형의 높이만 구하면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높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하나만 미리 설명할 게 있습니다. 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뭐냐면, 일단 직각삼각형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x라고 여기를 y로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x랑 y가 예각이야. 그쵸? 근데 이제 지금 높이를 보면은 요 식에서 뭐가 나와요? 탄젠트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자, 사인의 x는 코사인의 y랑 같다. 왜? x랑 y를 더하니까 90도가 됐잖아. 맞지?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x는 사인의 y와 같았다. 왜? 이 코사인 사인의 그 변환 관계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각인 xy에 대해서 그 xy의 합이 90이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고, 이제 하나 추가할 게, 똑같은 이 상황에서 탄젠트하고 탄젠트 x하고 이제 탄젠트 y. 그러니까 뭐야? x랑 y가 이제 예각인데 그의 합이 90도가 되는 관계랍니다. x 플러스 y가 90도인 그런 관계에서 이제 탄젠트끼리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두 개를 이제 곱하면은 1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서로 간에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이거. 역수 관계. 왜 그런가 하면 따져보겠습니다. 탄젠트 x 하면 어떻게 되죠? 탄젠트 x 하면 여기서 봤을 때 b분의 c란 말이야. 그치? b분의 c 맞죠? 탄젠트 y 하면 요게 이제 뒷변이니까 탄젠트 y 하면 어떻게 될까? 뒷변분의 높이 c분의 b가 된다. 맞죠? b분의 c, c분의 b. 어때? 확인해 보니까 역수라서 곱하면 1이 된다. 이런 게 감춰져 있던 겁니다. 그쵸?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았으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거는, 먼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세 가지의 성질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요거를 먼저 알아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멈춰놓고 요거 필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거는 필기한 다음에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일단 좀 지우고 일단 결론을 이제 활용할 거니까. 있습니다. 일단은 밑으로 가서 이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겁니다. 자, 먼저 주어진 삼각형이 이제 예각 삼각형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둔각 삼각형인 경우로 이제 나눠서 높이를 구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높이라는 거는 먼저 예각일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니까 앞에서 활용했던 대로 주어진 각이랑 변을 하나로 놓고 나머지를 이제 표현해가지고 결국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두 번째는 둔각삼각형일 경우에는 둔각 쪽에 있는 둔각에 있는 이 변을 이렇게 연장시키고 요 아랫변, 요 BC와 요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이 연장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거를 이제 높이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그러면 주어진 그림에서는 항상 어떤 게 생기냐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양쪽으로 XY가 생겨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래 주어진 삼각형은 이거지만 연장선과 수선의 발에 의해서 여기 빈 공간에 새로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바라볼 거냐면, 얘는 직각삼각형이 원래 삼각형 안쪽에 두 개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새롭게 생긴 직각삼각형 하나에다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직각삼각형 두 개.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구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보자. 얘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면 좋지만 외울 필요는 없어. 대신에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옆에 봐봐.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은 외우기보다 그 과정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가볼게. 이제 과정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 보자.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XY가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 A가 있어요. 맞지? A가 있으면 일단 높이를 우리가 찾을 거니까 높이를 H라고 놓고 그랬을 때 일단 BH를 어떻게 쓸 것이냐 표현해 보자. BH. 그다음에 밑변으로 놓으면은 BH는 탄젠트 B를 사용해야 되는데 분모분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분모분의 분자. 그럼 분모에 뭐가 오면 돼요? 탄젠트 B가 오면 되고. 맞지? 그다음에 분자에는 요 H가 오면 되니까 H를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요령대로 우리가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앞으로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왜 여기까지 왔냔 말이야. 앞에 거 공부를 하고 넘어와야지. 됐어요? 그러니까 진도만 나가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야. 앞에 거 이해하고 넘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연결이 돼요. 됐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앞쪽으로 돌아가세요. 알겠니? 자, 그래서 BH라는 거는 일단 자, 삼각형 A, BH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BH분의 AH 요게 이제 탄젠트 B이고 BH가 분모 그 다음에 AH가 분자니까 분모를 지금 구하는 입장에서 탄젠트 B를 분모에다 놓고 주어진 요 변을 곱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BH를 표현했습니다. 됐니? 이게 요령이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까지 됐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밑에 거를 좀 구할 건데 그럼 얘는 HC예요. HC를 왜 구하느냐? 자, 보면 A라는 건 BH 더하기 뭐가 되죠? HC가 되기 때문에 결국 BH 이렇게 구하고 HC 구하면은 요다가 집어넣어서 어떤 식을 만들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HC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HC를 여기서 HC를 구하기 위해서 자,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밑변 여기 분모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탄젠트 C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 자리에 탄젠트 C를 넣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변의 변을 곱해준다. 그렇게 하면 HC를 표현하는 요령이었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앞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 시간을 좀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식은 각도 이제 AB를 활용한 게 아니라 각도 XY를 활용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방금 전에 뭘 얘기했었냐면 자, 직각삼각형에서 두 개의 각도의 합이 90도일 때는 탄젠트에서는 이런 성질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자, B랑 X의 합이 90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자, 탄젠트 X와 곱하기 탄젠트 B의 곱은 1이기 때문에 맞지? X와 B의 합은 90이니까 결국 탄젠트 X는 탄젠트 B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탄젠트 B분의 1이다. 왜? 탄젠트 X는 탄젠트 B분의 1이다. 왜냐면 서로 역수관계니까 탄젠트 X는 탄젠트 Y분의 1이고 탄젠트 Y는 탄젠트 X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탄젠트 B분의 1이 여기 있잖아요. 그치? 탄젠트 B분의 1이 그 녀석을 뭐로 바꿔주면 돼? 탄젠트 X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H 곱하기 탄젠트 X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C랑 Y의 합이 90도이기 때문에 얘는 탄젠트 C분의 1을 탄젠트 Y로 바꿀 수가 있다. H 곱하기 탄젠트 어떻게 돼요? Y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BC, 자, A라는 건 뭐의 합이다? BH, BH 이렇게 돼 있죠? BH, H 곱하기 탄젠트 X 맞죠? 그 다음에 그거랑 HC의 합이다. HC는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h 탄젠트 y다.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우린 어떻게 하냐면 h로 묶어주세요. h로 묶어주면은 자,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 이렇게 묶이고 반대쪽엔 a 그래요. 그럼 h를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 전체로 이제 역수의 곱을 곱해주면 a가 분자에 있고 이 녀석 자체는 분모로 내려오게 됩니다. 요게 이 공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공식은 좀 어려운데 문제를 통해서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알았지? 자, 어쨌든 맨 처음에 설명했던 요 내용 그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이제 또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까지만요. 자, 삼각형의 넓이를 좀 볼 때 만약에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인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밑변이 나와 있고 요걸 높이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어떻게 쓰는 거야?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령으로 봤을 때 자, 어떻게 돼? sin b를 이용해야 되는데 분모분의 분자예요. 맞지? 그럼 h라는 거는 분자 자리에 sin b를 놓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c를 이렇게 곱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보면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분의 1에 밑변을 a로 놨을 때 높이가 이거니까 c 곱하기 sin의 b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2분의 1에 ac의 sin b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어쨌든 이거는 의심 없이 성립되는 거예요. 맞지? 근데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일단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나오고 삼각형을 만드는 두 변 쓰고 AC를 곱고 그 사이에 껴있는 각이 있잖아. 그치? 그거를 사인에 걸어가지고 해준다. 그러면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새롭게 암기해두면 좋겠습니다. 이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삼각비에 대해서 둔각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둔각이 돼 있을 때는 그 180도에서 그 둔각을 뺀 그러니까 얘랑 얘 합이 18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예각을 알면 이 둔각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맞죠? 더해서 180인 관계니까. 그래서 둔각으로 넘어가면 180에서 그 둔각을 빼서 얘를 예각으로 만들어줘. 예각.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둔각 대신에 이 바깥쪽 예각을 이용해서 뭘 찾는다? 이 높이를 찾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야 이것도. 넓이니까 뭐 하면 됩니까? 일단 여기 두 개의 변을 곱해줘. 2분의 1 곱하기 AC로 곱한 다음에 그 사이각이 이제 B인데 둔각이야. 근데 우린 둔각을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둔각 바깥쪽의 각을 이용해서 요 바깥쪽의 요 직각삼각형을 통해 넓이를 찾아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B를 180에서 빼면 예각이 되니까 요거 예각으로 바꿔서 사인에다 걸어서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랬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넓이 공식을 좀 외워주고 그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를 좀 넘어가면 잘 보세요. 일단 평행사변형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얘를 반으로 나눕시다. 그렇죠? 그러면 요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이제 얘가 예각이니까 2분의 1에 일단 삼각형을 이루는 요 변을 좀 곱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AB가 되고 그 사이에 있는 각이 뭐예요? B잖아. 그치? 그걸 사인에다 걸으란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데 요런 게 두 개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거에다가 뭘 해준다? 2배를 해주니까 앞에 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생김새가 삼각형의 넓이랑 좀 비슷했지만 이게 좀 달랐던 이유가 삼각형의 2배였기 때문에 삼각형에 들어있던 2분의 1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배울 때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이제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주어지는 상황이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AB로 주어지고 맞죠? 그 다음에 대각선이 교차하니까
이 중에서 요건 둔각이고 요건 예각. 그러니까 우리는 삼각비를 사용할 때 예각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각을 선택해 갖고 그거를 x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할 때는 자 이렇게 보면 돼. 대각선 BD를 평행이동시켜. 그다음에 A를 지나도록 이렇게 평행이동을 딱 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BD와 평행한 요 선을 C에서 이제 멈추도록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맞지? 이게 평행. 마찬가지로 자 AC랑 평행한 거를 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AC랑 평행한 선을 B를 지나도록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때? 살펴봤을 때, 아, 보니까 평행한 선들을 그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행사변형은 생겼죠? 형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맞죠? 평행사변이 생겼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 얘랑 같죠? 왜냐면 이게 평행이니까 이 작은 것도 평행사변형인데 AD라는 원래 사각형의 변이 새롭게 생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되니까 반반으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다음 여기도 반반으로 쪼개지고 이쪽도 반반으로 쪼개져. 이쪽도 반반으로 쪼개진단 말이야. 즉 뭐냐면 우리가 찾는 거는 요거였는데 얘네들이었잖아, 그치?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대각선과 평행한 선들로 둘러싸고 보니까 빨간색 평행사변형이 생겼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노란색의 넓이의 2배가 돼서 나오더라. 요게 인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요 A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라고 될 수가 있고 여기 B였으니까 여기도 이제 B라고 잘 수가 있고 이해됐죠? 근데 자 여기가 이제 X인데 그럼 여기 X라고 보고 이게 또 평행사변형이었으니까 맞죠? X랑 여기가 이제 X 마주보는 각이 크게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도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평행사변형의 넓이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A랑 B를 곱한 다음에 이 예각의 사인을 곱고 A, B, 사인의 X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해가 안 되면 잠깐 멈췄다가 확인해서 돌아와서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자, 노란색만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해놓은 이 녀석은 노란색이 아니야. 노란색이 2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아, 이렇게 평행사변형 구해놓고 여기서 아, 이 녀석을 반을 딱 쪼개면 확실한 노란색이 되는군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대각선이 주어져 있을 때의 이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형태처럼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으로서 구하는 것이고 삼각형의 이제 형태랑 비슷하지만 삼각형이랑 관련이 그렇진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 설명 여기까지 하고 문제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에 대한 이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설명 들었던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2개가 생기는데 양쪽을 살펴보니까 아, 특수각이 있네요. 그치? 특수각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면 여기 30도로 채워지고 여기 이제 45도로 채워지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 상태에서 BAH 몇 도예요? 30도. 그 다음에 CAH 몇 도예요? 45도. 자, 요렇게 하라는 거야. 이 문제를 통해서 아, 요런 순서로 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알아두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자, BH와 CH를 H를 사용해서 표현해보자. 그럼 BH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BH는 어떻게 될까요? BH는 여기서 30도, 45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밑변으로 놓을 거냐면 요거를 밑변으로 일단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할 때는 탄젠트를 이용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BH는 이렇게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이걸 활용할 거기 때문에 자, 탄젠트 30이 필요한데 그럼 요거는 뭐야? 밑변분, 그러니까 분모분의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탄젠트 30을 넣으면 돼. 맞지? 그 다음에 주어져 있던 H를 곱해주면 됩니다. 요게 요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CH는 어떻게 가면 될까요? CH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뭐로 본 거야? 얘로 봤을 때.
아니 밑변을 요 노란색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탄젠트 45도를 활용해서 이제 여기를 이제 찾아낼 건데 자 그럼 어떻게 갈까요? 자 분모분의 분자니까 분자 자리에 탄젠트 45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어져 있는 변은 이렇게 곱해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좀만 정리해서 탄젠트 30도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h 이렇게 쓰면 되고 45도는 1이니까 요건 그냥 h. 그래서 h로 이제 표현하면은 bh, ch가 각각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h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bh, ch의 합이 8이야. 문제가. 그죠? bh, ch의 합이 8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형에서 8이라는 건 bh 더하기 ch다. hc다. 이렇게 연결해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루트 3 h 더하기 h다. h로 묶어 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또 어려울 수가 있어. 자, 그러면 풀어볼게 이제. 그럼 h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8이잖아, 그치? 여기 8이야. 자, 그러면 일단 분수가 돼 있을 때는 h 놓고 요거 통분하세요. 3분의 루트 3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8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양변에 3을 곱해. 그러면 3이 되고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양변에 요 수의 역수를 곱해. 그럼 밑에 어떻게 돼? 루트 3 플러스 3이 내려가고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h가 됩니다. h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럼 계산을 좀 해보자. 요거 일단 24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지우개를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 분모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3이 더 크니까 위치를 좀 바꾸자. 더하기 3 더하기 3 큰 거를 앞에다 좀 써보세요. 이렇게 분모 유리하라면은 3-3을 위아래에다 곱해주는데 아래쪽은 어떻게 되냐면 3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빼기로 바뀌잖아. 맞죠? 유리화를 할 때는. 그래서 이 9에서 3을 빼니까 이게 6이 되고 6을 이제 나눠주면은 6, 4, 24 그래서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려워 보였던 문제 자, h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됐죠? 자, 우리 지금 공식 이용한 거 하나도 없고 자, 직각삼각형을 이제 자, 수선의 발을 통해서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주어져 있는 변. 근데 높이를 구할 때는 주어진 변이 없기 때문에 높이를 일단 h로 좀 잡고 높이를 h로 잡고 그 h에 대해서 자, 주어진 요 변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h와 요 뭐 30도든 60도든 활용해서 bh를 나타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45도, 45도를 사용해서 어쨌든 HC를 나타내라는 소리예요. 그럼 BH와 HC를 합하면 8이라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활용했던 그 식을 푸는 요령도 중에 H로 묶어서 식을 풀어서 복잡하지만 유리화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것까지 연습을 한다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르면은 또 멈췄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61번. 자, 둔각삼각형이야. 둔각삼각형에서 각각의 크기를 구하라. 자, BAH 어떻게 되어 있죠? BAH. BAH. 그럼 이 전체 큰 각은 어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보자고 했잖아. 두 번째는 이 작은 직각삼각형.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건데, BH는 그러면 몇 도예요? 요거는 60도예요. 말하자면. 맞죠? 그럼 이제 CAH. 그럼 CAH. 여기는 30도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 그러니까 맞네. 그치? 어떻게? 30, 30. 그러니까 그거의 합 60. 딱 들어맞잖아. 그치?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BH하고 CH를 H로 표현하자. 자, 높이를 H로 놓는 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BH를 먼저 표현해 볼까? BH. 자, BH는 어떻게 돼요? BH는 어떤 삼각형을 볼까? 요거로 봐야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BH라는 것은 탄젠트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쵸?
아니면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근데 어려워도 선생님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있어서 좀 적합한 풀이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방법대로 좀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 자, 볼게요. 자, BH를 나타내 볼게요. BH. 그 BH라는 것은 이 삼각형에서 여기 밑에가 이제 BH고 H잖아요. 여기 뭘 이용해? 탄젠트 30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분모분의 분자란 말이에요. BH는 탄젠트 30도를 분모, BH가 있는 자리 분모에다 집어넣고 주어진 요 변을 곱한다. 그냥 요령이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필수로 알아야 된다고. 이게 어려워서 다른 걸로 돌아간다. 벌써 시간 많이 걸리고 다른 문제 못 끝나는 거예요. 이건 필수예요. 익히세요. 아직 익히지 못했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익히고 돌아와. 이해됐죠? BH는 이렇게 됐고, 네, 두 번째, 자, CH를 나타내보자. CH. CH는 이게 아니라 각도가 여기 이제 30, 30인데 요걸 이용하자는 거죠. 이거를. 자, 그러면 CH라는 건 사실 2대1 대 루트 3이기 때문에 H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CH가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그쵸? 그렇게 갑시다, 이거는. CH는 H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해서 표현한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수업을 잘 들었다면 이거 분명히 전 시간 영상에서 했던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CH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 여기 주어져 있는 게 BC인데 BC는 이제 4야. 4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일단 BH 긴 거에서 CH 짧은 거를 빼면 되는 거예요. 된 여기까지. 그럼 식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4라는 것은 BH 방금 전에 표현했잖아. 요 탄젠트 30도가 어떻게 되죠?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3분의 1. 위아래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얘가 1이 되고 여기 루트 3 이렇게 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BH는 루트 3H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니? 그럼 BH 자리에 루트 3H라고 놓고 CH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H인데 유료화해서 3분의 루트 3H 이렇게 볼 수 있다. 됐니? 여기까지? 그럼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H로 묶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게 이거잖아. 3분의 3 루트 3H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루트 3H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여기로부터 H 앞에 있는 수의 역수로 양변을 곱하면 4 곱하기 2 루트 3분의 3 해가지고 정리하면은 2, 4 이렇게 되고, 분모에 유료하면은 루트 3이고, 약분 되면은 결국 H가 뭐가 된다? 2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H의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되네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종합적으로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래도 이 정도로 풀리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 이 문제를 포기할래. 그러지 말라고. 시험 한 달이나 남았단 말이야. 한 달 전에 포기한다 말이 안 되지. 어려워도 이겨내세요. 그렇지?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을게.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삼각형의 넓이. 쉬운 것만 남았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얘는 4 곱하기 6 한 다음에 사인 60도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돼. 요거는 8 곱하기 3 루트 2 곱한 다음에 사인 45도를 곱하고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조심. 6 루트 3과 6을 곱하고 그 다음에 150도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바깥쪽 각 뭘 쓰는 거야? 요 예각을 쓰는 거야. 30도를 사인에 걸어서 곱해준 다음에 나누기 2.
그다음에 둔각이면은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 60도를 쓸 것이다. 요게 먼저 또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3이랑 10을 곱한 다음에 sin 60도 곱하고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에다가 예각이면은 걱정 없이 sin 60도.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어떻게 돼요? 그리고 8 곱하기 3 루트 2가 되고 저 곱하기 예각 sin 45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이쪽으로 가면은 자 2분의 1 곱하기 6 3 근데 이제 150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각을 이용해서 150 더하기 얼마가 180이 되는가 30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앞에서 다 한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을 만드는 두 변 3 곱하기 10에다가 그 두 변이 이루는 요 각도가 혹시 둔각이라면 그 바깥쪽의 각 60도를 이제 사인에다가 걷어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2배다. 삼각형의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얼마입니까? 사인의 45도입니다. 이렇게. 계산 안 할게. 얘는 어떻게 해? 삼각형 두 개구나. 그럼 2배다. 어떻게?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예각이니까 걱정 없이 사인 60도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45, 사인 60도 여기서만 헷갈리면은 이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합시다. 자, 만약에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둔각이네. 걱정할 필요 없어. 자, 2 곱하기, 자, 2분의 1 일단,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변이 두 개잖아. 그치?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곱하기 5 곱하기 4 해줘. 여기까지. 사인까지 해줘.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둔각에 대한 사인? 사인 120도 배웠나? 안 배웠단 말이야. 0도부터 90까지밖에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랑 관련 있는 요 바깥쪽 각 있잖아요. 60도. 요걸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그림으로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림으로 이걸 좀 설명해 볼게. 이 말이 왜 맞는가? 얘를 만약에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5니까 여기 5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5, 4를 그 다음에 나누기 2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뭐가 돼요? 여기 120도니까 여기는 뭐야? 60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각이니까 요거 그대로 사용하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되고, 그거의 2배가 된다. 해갖고 2배. 어때? 평행사변형 그림을 보고 이해하니까, 어때요? 이해가 되는 문제란 말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게 이렇게 구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둔각을 봤을 때는 요 바깥쪽 각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반으로 이렇게 나눠갖고 보면은 2배.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사인의 얘가 45도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여기까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 얘는 평행사변형의 반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한 번만 그림 그리고 하겠습니다. 대각선을 평행이동시켜. 이렇게 평행이동. 대각선을 BD를 평행이동시켜서 C에서 멈춰. 그렇죠? 그 다음에 AC를 평행이동시켜서 B에서 멈춥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C를 평행이동해서 D에서 이렇게 멈춥니다. 그렇죠? 그럼 평행사변형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어떻게 생기냐면 요거랑 요게 같아. 넓이. 얘랑 얘랑 같고. 맞죠? 얘랑 얘랑 같고 이거랑 이게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제 16이 되는 것이고. 맞죠? 그다음에 14는 이쪽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봤던 모양이 되잖아. 그다음에 45도는 이쪽으로 해서 40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식을 세워 볼게. 일단 요 빨간색은 평행사변형이니까 14 곱하기 16 곱하기 사인에 어떻게 된다? 45 이렇게 하면 돼. 맞지? 삼각형의 2배니까 2분의 1이 빠진단 말이야. 그런데 요 색칠되어 있는 색칠되어 있는 것만 구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반을 나눠줘야 뭐가 되는 거야? 또 색칠한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만 좀 조심해 주면 됩니다. 자, 2를 빼먹어서 틀리면 안 됩니다. 바보예요, 바보. 그러면 이제 요런 거를 많이 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일단 평행사변형 19 곱하기 8 해주고 여기다가 사인에 60도를 해주는데 평행사변형이 반이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유형이 정리가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넓이를 구할 때 둔각이면 요거를 45도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 그럼 어때? 평행사변형 일단 구하면 8 곱하기 8 한 다음에 사인에 45도가 평행사변형인데 그거의 반이었잖아요. 맞지?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를 하세요. 네, 마지막 120도니까 요것도 60도로 좀 정리를 해서 평행사변형 먼저 10 곱하기 12 한 다음에 사인에 60도 평행사변형이 나왔는데 그거의 반이 부어져 있는 다각형의 넓이다. 네,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했습니다.